서울 4억대 가성비 아파트 1위는 25평입니다. 사실 여기는 동네 평당가 자체가 서울에서 가장 저렴한 곳 중 하나인데요. 가격대가 낮은 만큼 당연히 서울 외곽에 위치해 있는 구축이지만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은근히 학군이 좋은 동네고요. 평지로 이루어진 대규모 택지라는 큰 장점도 있어요. 이 단지에 지금 3억대의 물건도 나오고 있는데 알고 보면 이전 상승장에서는 제가 며칠 전에 친한 동생에게 이런 연락을 받고 진짜 그런가? 하고 유튜브에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신혼부부나 또 아직 종잣돈이 충분치 않은 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만한 영상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부동산 컨설팅을 했을 때 현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매수해서 후회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었거든요. 물론 자금이 충분하다면 더 좋은 단지를 매수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최대한 상황에 맞춰 좋은 단지를 매수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서울에서 4억대로 매수 가능한 아파트 7곳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내 돈 1억 2억을 들고 서울의 아파트를 매수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자금을 1억 5천 정도 보유한 분들이 주담대 3억 정도 선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실제 매수 가능한 4억대 서울 아파트들을 정리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정량적 기준으로는 세대수 300세대 이상, 20평대 4층 이상인 물건, 네이버 부동산 최저고가 매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성적 기준으로는 같은 돈으로 매수할 때 거주 편의성, 황금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단지들을 위주로 추렸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7위부터 시작해서 25년 8월 기준으로 매매가가 점점 낮은 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4억대 가성비 아파트 7위는 관악구 신림동 삼성산 주공 3단지 23평입니다. 2000년식 1482세대 대단지 아파트로 계단식 방 3개, 화장실 1개 구조입니다. 이 단지는 신우초등학교로 통학합니다. 다만 초등학교까지 거리가 다소 멀어서 셔틀버스를 타고 약 10분 정도 통학해야 한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지하철은 신림선 서울대 벤처타운역, 2호선 신림역을 주로 이용하는데 단지 앞에서 관악 08번 마을버스를 타고 지하철역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또한 이 단지는 서울 서남부권 최대 재개발 사업지인 신림 뉴타운과 맞닿아 있습니다. 신림 뉴타운은 서초와 가까우면서도 영등포 업무지구와도 인접한 지역입니다. 그동안 교통 불모지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뉴타운 개발과 난곡선, 서부선 등 교통 호재를 통해 입지 위상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업무지구 접근성도 강점입니다. 현재 여의도와 강남까지는 약 40분, 시청까지는 50분으로 서울 3대 업무지구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앞으로 서부선과 난곡선이 개통되면 출퇴근 시간은 더욱 개선될 전망입니다. 가격을 보면 직전 최고 실거래가는 6억 5천만 원, 현재 최저 매물가는 4억 9천만 원입니다. 고점 대비 약 25% 하락한 상태라 가격 메리트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단지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남과 여의도를 40분대에 갈 수 있는 위치, 20평대이지만 방 3개의 계단식 구조, 1500세대 이상 대단지에 주차 편의성이 우수합니다. 이번엔 이 단지의 단점입니다. 산세권 단지라 언덕이 가파르고 도보로는 지하철 이용이 어렵습니다. 초등학교가 다소 멀어서 셔틀로 통학해야 하고 단지 주변 생활상권이 다소 아쉽습니다. 6위는 성북구 정릉동 정릉풍림아이원 24평입니다. 2005년식 1971세대 대단지로 복도식 방 3개, 화장실 1개 구조입니다. 입지적인 조건은 기름 뉴타운 위쪽에 위치한 단지로 정릉초 초품화 단지입니다. 반경 2km 이내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이마트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며 지하철 교통은 우이신설선, 북한산 보국문역과 4호선 성신여대 입구역을 주로 이용합니다. 시청까지는 35분, 여의도는 1시간, 강남까지는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단지에서부터 지하철역이 멀고 단지 경사가 다소 심하긴 하지만 1014번, 1114번 버스가 단지 안을 돌기 때문에 주로 이 버스를 타고 지하철역으로 이동합니다. 직전 최고 실거래가는 6억 8,500만원, 현재 최저가 매물은 4억 9천만원인데 참고로 계단식 24평은 1억이 비싼 5억 9천만원입니다. 6억 정도 매매가라면 조금 더 입지가 괜찮은 단지와 함께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최고가 대비 31%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 단지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5년식 2000세대 대단지의 준수한 상품성, 정릉초 초품화 단지면서 북한산 습세권 환경을 갖추고 있고 특히 광화문 시청 업무지구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이 단지의 단점입니다. 단지 경사가 다소 심한 편이고 주변 생활 편의시설은 다소 부족하며
학원가와 중고등학교까지의 거리가 다소 먼 편입니다. 5위는 구로구 9일동 9일 우성 24평입니다. 1998년식 829세대 단지로 복도식 방 2개, 화장실 1개 구조입니다. 입지 여건을 보겠습니다. 9일 초, 9일 중, 9일 고가 모두 생활권 내에 모여 있어서 자녀 교육 여건이 안정적입니다. 교통 여건도 뛰어난 편입니다. 지하철 1호선과 7호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어 지하철 교통 편의성이 우수합니다. 3대 핵심 업무지구 외에도 구로 디지털 단지, 가산 디지털 단지와도 물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이 장점입니다. 3대 업무지구 접근성을 보면 강남까지 약 50분, 여의도까지는 30분, 시청까지는 40분이 걸립니다. 서울 3대 업무지구로 이동이 모두 수월하다는 점이 9일 우성의 큰 장점입니다. 가격을 보면 직전 최고 실거래가는 6억 8천만 원이었고 현재 최저가 매물은 4억 9천만 원입니다. 고점 대비 약 28% 하락한 상태입니다. 9일 우성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호선, 7호선을 통한 우수한 일자리 접근성,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거 분위기, 생활권 내에 초중고도 모두 모여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단점도 있습니다. 단지 옆에 위치한 차량 기지와 비행기 소음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9일동 특유의 단절된 분위기가 있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4위는 중랑구 신내동성 3차 25평입니다. 1997년식 800세대, 복도식 방 3개, 화장실 1개 구조입니다. 신현초등학교에 배정받으며 신현중, 신현고까지 모두 같은 생활권 안에 모여 있습니다. 신내동은 학업 수준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동네 안에 나름대로 학원가도 자리 잡고 있는 편입니다. 생활권 인프라도 나쁘지 않습니다. 단지 인근에는 대형마트가 많고 특히 상봉역과 망우역 주변으로 코스트코와 홈플러스 등 상권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교통은 주로 7호선 상봉역과 6호선 봉화산역을 이용합니다. 출퇴근 기준으로 시청과 강남까지 약 50분, 여의도까지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앞으로의 교통 호재도 있습니다. 면목성 경전철이 2028년 착공, 2034년 개통 예정으로 완공 시 청량리까지 20분 단축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GTX-B 노선도 예정되어 있어 향후 교통 여건 개선이 기대됩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직전 최고 실거래가는 6억 5천만 원, 현재 최저가 매물은 4억 8,500만 원으로 고점 대비 약 25%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 단지의 장점입니다. 생활권 내 초중고와 이용 가능한 학원가가 있고 중랑구청 사거리 인근에 생활 편의시설도 자리 잡고 있으며 유해시설 없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입니다. 이 단지의 단점은 도보로는 지하철역 접근이 어렵다는 점, 따져보면 특별한 단점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랑구와 신내동의 인지도 자체가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3위는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16단지 25평입니다. 1988년식 2392세대의 대단지이며 복도식 방 2개, 화장실 1개 구조입니다. 상경초 초품화 단지이고 단지 바로 앞에 중학교도 있어서 자녀를 키우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통은 7호선 아들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합니다. 생활권 인프라를 보면 노원역 인근에 롯데백화점과 대규모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서 생활 편의성도 우수합니다. 상계동은 재건축 가능성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16단지를 포함해 상계주공 대부분 단지들이 재건축을 추진 중입니다. 다만 노원역과 가까운 단지들이 입지적으로 더 유리하고 특히 상계주공 14단지가 용적률이 낮고 대지 지분이 더 넓어 재건축 조건은 유리합니다. 상계동이 재건축을 추진 중이긴 하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 가능성을 너무 따지기보다는 가격과 거주 편의성을 보고 매수해서 적절한 시기에 팔고 갈아타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출퇴근 소요 시간은 강남과 시청까지 약 1시간 안팎, 여의도까지는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직전 최고 실거래가는 7억 원, 현재 최저가 매물은 4억 7천만 원으로 고점 대비 약 33% 하락한 상태입니다. 상계주공 16단지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7호선 마들역 도보 이용 가능, 상경초 초품화 단지로 자녀를 키우기 좋은 환경, 중랑천과 상계 근린공원에 인접해 구주민 만족도가 높습니다. 단점은 88년식 단지로 아파트의 노후화가 심하다는 점,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 3대 업무지구 접근성이 모두 1시간 이상 걸린다는 점입니다. 2위는 금천구 시흥동 벽산타운 5단지 23평입니다. 2004년식 2810세대, 복도식 방 3개, 화장실 1개 구조입니다. 입지적인 조건은 금동초 초품화 단지이고 1호선 금천구청역을 주로 이용합니다. 출퇴근 시간은 여의도 약 50분, 강남과 시청은 약 1시간 소요됩니다. 앞으로의 교통 호재도 있습니다.
신난산선이 2019년 착공했고 27년 개통 예정인데 신난산선 개통 시 시흥사거리역을 통해 여의도, 강남, 시청 접근성이 모두 개선될 예정입니다. 직전 최고 실거래가는 6억 2,500만원, 현재 최저가 매물은 4억 3천만원으로 고점 대비 약 31%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 단지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남 1시간 이내인 가성비 단지, 금동초등학교 초품화 단지, 그리고 자차로 출퇴근할 경우에는 이 단지가 의외로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엔 단점입니다. 이 단지도 상당히 가파른 언덕에 위치해 있고요. 도보로는 사실상 지하철 이용이 어렵습니다. 또한 단지 인근 생활상권이 다소 아쉽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4억대 가성비 아파트 1위는 도봉구 방학동에 위치한 신동아 1단지 25평입니다. 1986년식 3,169세대, 복도식 방두개 화장실 1개 구조입니다. 신학초 초품화 단지이고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도봉구 방학동은 동부권에서 학업 수준이 우수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특히 선덕고는 자사고이긴 하지만 중계동에서 가장 뛰어난 고등학교가 붙어도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옆에 있는 선덕중학교 역시 위장 전입까지 하면서 입학시키고 싶어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방학동에서는 선덕중학교 배정 단지가 수요가 높습니다. 지하철은 1호선과 4호선이 지나가는 창동역을 주로 이용합니다. 도봉구의 개발 핵심축은 창동역세권 개발 사업인데 창동역세권 개발은 서울 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주거단지 등을 포함하며 창동역은 GTX 신호선, 1호선, 4호선이 교차하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출퇴근 기준으로는 시청 50분, 여의도는 1시간, 강남까지는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직전 최고 실거래가는 6억, 현재 최저가 매물은 4억 1천만원으로 고점 대비 약 32% 하락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25평이 아닌 22평형은 현재 3억 5천만원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신동아 1단지는 방학동에서 가장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단지인데 사업성이 낮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재는 신통 기획을 통해 재건축을 추진 중인데 사업성 확보가 되어야 진행의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동아 1단지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최저가 아파트, 평지로 조성된 대규모 택지, 신학초 초품화이면서 준수한 학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축이지만 인근 단지에 비해 주차가 양호합니다.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3대 업무 지구 접근성이 가장 떨어집니다. 86년식 단지로 아파트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도보로 지하철역 접근이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25년 8월 현재 시점 서울에서 가장 싼 4억대 아파트 단지 7곳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실 이 7개 단지는 입지나 가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나의 출퇴근 지역이나 생활 반경에 따라 상황에 좀 더 적합한 단지를 골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이 단지들을 매수하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혹시 비슷한 금액대에서 단지를 매수하실 때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단지들을 기준점으로 삼고 이것보다 더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단지가 있다면 그 단지를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요. 아무래도 4억대라는 가격은 서울에서는 가장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각각의 단지가 단점을 한두 개씩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오늘 소개해드린 단지보다 조금 더 입지와 상품성이 우수한 5, 6억대의 단지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